오전 7시 30분 평창동 언덕 꼭대기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대성산업 박동진 회장 댁. 12년째 제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미라씨. 왔어요. 정 실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살. 이 집 모든 걸 관리하는 남자. 네. 실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조심하세요. 특별한 날.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커다란 제사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소파에 강은주 사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59살.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오늘이 우리 서윤이 기일이야. 서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집에 딸이 계셨어요. 22살에 죽었어. 25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습니다. 제사상 차려. 최고급으로만. 돈은 신경 쓰지 마. 사모님이 검은 카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드를 집으려는 순간 쨍그랑 찻잔이 날아왔습니다. 제 이마를 스쳤습니다. 아, 따뜻한 게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넌 몰라.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다 가져갔잖아.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죽은 딸을 본 적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뭘. 닥쳐. 제 사상이나 똑바로 차려. 사모님이 2층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마를 닦았습니다. 피가 손에 묻었습니다. 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미라씨. 오늘 하루만 참아요. 사모님이 1년 중 오늘만 저러시니까. 네.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한우 특등급. 제주 흑돼지. 과일 선물 세트.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28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인데. 죽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걸 받는구나. 저택으로 돌아와 제 사상을 차렸습니다. 해질 무렵. 사모님이 내려왔습니다. 손에 액자를 들고. 영정 올려야지. 제 앞에 액자를 놓았습니다. 받쳐들어.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액자 속 여자. 긴 생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큰 눈. 그 얼굴이 저였습니다. 22살 시절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모님. 이게 예쁘지? 우리 서윤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딸 사진이 저인 거죠? 이것도 입혀야 해. 사모님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한복 한 벌이 나왔습니다. 연보라색 천. 하얀 실로 수놓은 매화 문양. 오른쪽 소매에 작은 얼룩.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한복. 제 방 장롱 깊숙이 숨겨둔 제가 유일하게 가진 한복과 똑같았습니다. 만져봐. 사모님이 한복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거야. 생일날. 이거 입고 나갔다가 사고 났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모님. 이 옷이. 어디서? 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직접 지은 옷인데. 직접 지었다고. 그럼 제가 가진 옷도. 내일 새벽에 제사 지낼 거야. 준비 끝나면 쉬어. 사모님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복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 손에 든 매화 한복, 그리고 사모님이 한 말. 내가 다 가져갔잖아. 무슨 뜻일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복도 끝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한복이 나왔습니다. 연보라색 천, 하얀 매화 문양, 오른쪽 소매의 작은 얼룩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 벌의 한복을 나란히 펼쳐놨습니다. 거실에서 가져온 것과 제 장롱에서 꺼낸 것, 촛불을 켰습니다. 불빛 아래서 두 옷을 비교했습니다. 실한올, 매듭 하나, 얼룩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똑같은 옷이 두 벌 있을 리 없어요. 더구나 손으로 수놓은 한복이라면 제 한복은 어디서 온 걸까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미라야, 이건 내가 버려졌을 때 입고 있던 옷이야. 잘 간직해라. 16살 때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건네준 것. 그게 이 한복이었습니다. 버려졌을 때 입고 있던 옷. 그럼 저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후다닥 한복을 숨겼습니다. 똑똑. 미라씨. 저예요. 정 실장. 문을 열었습니다. 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주무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정 실장이 방 안을 훑어봤습니다. 사모님이 내일 새벽 5시에 제사 지내신대요. 준비 잘하세요. 네. 그리고 정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본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특히 회장님한테. 회장님은 모르세요. 회장님은 서윤 아가씨 얘기만 나오면 쓰러지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혼자 몰래 제사 지내시는 거예요. 정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엔 뭔가 큰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 연결되어 있어요. 새벽 4시. 일어났습니다.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5시 정각. 사모님이 내려왔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다 됐어. 네. 사모님. 제사상 앞에 영정 사진을 놓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사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엄마 왔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모님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박동진 회장님이었습니다. 63살. 위험 있는 체구. 날카로운 눈빛. 여보. 또 이러시는 거요. 회장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사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이. 회장님이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비가 왔다. 우리 딸.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꽂혔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네. 회장님. 당신 얼굴이.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서윤이랑 닮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회장님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냥 파출부예요. 아니야. 눈매가, 코가, 입술이.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제 턱을 들었습니다. 당신 몇 살이요? 38입니다. 38. 회장님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22살에 죽었으니까. 지금 살아있었으면. 여보.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서윤이는 죽었어요. 25년 전에. 하지만 이 사람 얼굴이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사모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미라 씨, 나가봐요. 네. 저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알아봤어요. 제가 서윤이랑 닮았다는 걸.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혹시.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DNA 검사라도.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사모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이는 죽었어요. 우리가 직접 장례 치렀잖아요. 하지만 시신은 못 찾았잖소. 그만해요. 제발. 시신을 못 찾았다고. 그럼 서윤이는 진짜 죽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 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미라 씨. 지금 당장 짐 싸세요. 네. 오늘 안으로 나가셔야 해요. 왜요? 회장님이 당신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사모님이 불편해하세요.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매화 한복. 한복을 가방에 넣으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사모님이 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모님이 한복을 꺼냈습니다. 연보라 천. 하얀 매화. 이게 어떻게? 사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그건 어디서 훔친 거야? 서윤이 한복을.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거짓말.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세상에 단 한 벌뿐이야. 사모님이 저를 밀쳤습니다. 도둑년. 내 딸 옷까지 훔쳐. 아니에요. 제가 고아원에서. 고아원. 사모님이 멈췄습니다. 당신 고아원 출신이야. 네. 어디? 인천 소망의 집이요.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망의 집. 네. 거기서 자랐어요. 사모님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사모님. 당신 혹시. 사모님이 제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팔 보여줘. 네.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팔 안쪽. 작은 점이 있습니다. 빨간색 점. 이게. 사모님이 그 점을 만졌습니다. 서윤이도 똑같은데 점이 있었어. 사모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사모님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회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저애가. 사모님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왼팔에 점이 있어요. 서윤이랑 똑같은 자리에.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팔 안쪽,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 작은 빨간 점. 이게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이 점이랑 크기도 위치도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보, 아니에요. 서윤이는 죽었어요. 25년 전에. 시신을 못 찾았잖소.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뭐라고 했소? 강에 빠졌다고. 물살에 떠내려갔다고. 그만해요. 사모님이 귀를 막았습니다. DNA 검사를 합시다.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소.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요? 회장님이 사모님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서윤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리 없어요. 사모님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서윤이가 물에 빠지는 걸.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봤다고요. 그게 사모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모님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님이 벽에 기댔습니다. 25년 동안 숨긴 거요. 저는 숨도 못 쉬고 지켜봤습니다. 미라 씨, 회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시겠소? 네. 회장님, 당신이 우리 딸일지도 모르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고아원에 언제 들어갔소? 정확히는 모르는데 원장 선생님 말씀이 2살 때라고. 2살. 회장님이 계산했습니다. 서윤이가 사라진 게 22살이었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그럼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서윤이랑 저는 이렇게 닮은 걸까요? 한복도, 점도, 얼굴까지. 일단 쉬시오. 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미라 씨를 객실로 안내해드려. 당분간 여기 머물러야 할 것 같소. 알겠습니다. 정 실장이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화장대, 욕실까지. 12년 동안 좁은 쪽방에서 살다가 여기서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정 실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제가 박서윤일까요?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 조용히 해. 사모님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왜 이러세요? 부탁이 있어요. 네. DNA 검사. 하지 말아줘요. 네. 제발 부탁이에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왜 검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모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요. 당신이 정말 서윤이라면. 사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무슨 뜻이에요? 25년 전. 그날 사모님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가 죽였어요. 서윤이를. 충격에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사고였어요. 진짜 사고였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 손으로 제 딸을 강에 밀어 넣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그날 서윤이랑 싸웠어요. 결혼 문제로. 사모님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서윤이가 가난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요. 말렸어요. 재벌집 딸이 그딴 남자랑은 안 된다고. 사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가 반항했어요. 엄마는 돈밖에 모른다고.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그래서 밀었어요. 아니에요. 말리려고 잡았는데. 서윤이가 뿌리치면서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다리 난간이 낮았어요. 서윤이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강으로 물살이 새었어요. 서윤이가 떠내려갔어요. 손을 뻗었는데 사모님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한테는요. 혼자 산책 나갔다고 했어요. 다리에서 실족했다고. 시신은요. 못 찾았어요. 한 달 동안 수색했는데 결국 사모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는 치렀어요. 빈소에, 관에. 하지만 서윤이는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 못해요. 만약 당신이 서윤이라면 모두가 알게 되는 거죠. 사모님이 딸을 죽였다는 걸. 네. 사모님이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요. 제발. 사모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박서윤이라면 제 엄마는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은 어두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재 쪽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 실장이 뭔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서류를, 파일을. 무얼 찾는 걸까요? 그때 정 실장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봉투. 열어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정 실장이 사진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 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 실장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이 집엔 저 말고도 비밀을 가진 사람이 더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차가운 물, 손을 뻗는 여자, 그리고 사라지는 얼굴.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정 실장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서재를 뒤지던 그 사람. 네. 곧 내려갈게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22살 박서윤. 38살 한미라.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앉으시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 실장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죽, 반찬, 김치. 잘 드세요. 정 실장이 제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왜 계속 저를 보는 걸까요? 미라 씨.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DNA 검사를 했으면 하오. 사모님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그건 알아야 하지 않겠소. 진실을. 회장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우리 딸이라면, 25년을 찾아 헤맨 우리 서윤이라면, 아니에요.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이는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닮은 남인 거예요. 하지만 점도, 한복도, 얼굴까지 우연이에요. 다 우연이라고요. 사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검사 안 해요. 절대로. 왜 그렇게 반대하시오? 혹시 회장님이 사모님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아니오? 아, 아니에요. 그날 서윤이랑 무슨 일이 있었소? 진실을 말하시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모님이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보기 안 좋은 걸 보여서. 괜찮습니다. 미라 씨 생각은 어떠시오? DNA 검사.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모님의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고맙소. 회장님이 정 실장을 봤습니다. 정 실장. 병원 예약 잡게. 알겠습니다. 정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과 저, 그리고 정 실장. 사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성산업 박동진 회장님이시죠? 의사가 공손하게 맞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합니다. 구강세포만 채취하면 됩니다. 의사가 면봉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벌렸습니다. 의사가 볼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다음 분. 제 차례였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면봉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됐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급행으로 부탁하오. 돈은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미라 씨.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서윤이라면. 네. 용서해주겠소. 25년 동안 못 찾아준 것을.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하지만 내 가슴이 말하고 있소. 당신이 내 딸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회장님과 저만 앉았습니다. 사모님은요? 안 나오신다는구려. 식사도 안 하신다고.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방에서. 문틈으로 들어봤습니다. 안 돼. 안 돼. 사모님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돌아오면 모두가 알게 돼. 내가 죽인 걸.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사모님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사모님. 듣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모님이 제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검사 결과 나와도 남이라고 해줘요. 사모님, 25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서윤이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사모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사모님, 진정하세요. 안 돼요. 진정이 안 돼요. 내 딸이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모님, 정 실장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정 실장, 당신, 다 들었습니다. 서윤 아가씨를 강에 밀어넣었다는 말씀. 사모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정 실장이 씩 웃었습니다. 대신 뭐? 조건이 있습니다. 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재산 증여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뭐야 이게? 사모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성산업 주식 20%를 저한테 넘기라고. 미쳤어. 이게 얼마인데? 2천억쯤 되겠죠. 제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개처럼 일한 대가로는 적당하지 않습니까? 정 실장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안 하시면 회장님한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서윤 아가씨를 살해했다고. 넌 악마야. 악마는 사모님이죠. 친딸을 죽인 분이. 정 실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정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사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정 실장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젯밤 서재에서 찾은 사진은 증거였던 거예요. 사모님의 죄를 증명할. 사모님,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가. 하지만 이렇게 당할 순 없잖아요. 2천억을 어떻게 구해? 사모님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야 사모님도, 저도 안전해요. 밤 12시.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미라 씨. 정 실장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놀래키지 마세요. 도망가시려고요. DNA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상관없잖아요. 있죠. 당신이 진짜 박서윤이라면 대성산업 상속자거든요. 정 실장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저리 비켜요.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요. 제 계획이 성공하려면. 무슨 계획이요? 회장님한테 사모님의 죄를 폭로하고 사모님한테서 주식을 받고 그리고 당신을 이용해서. 정 실장이 제 턱을 잡았습니다. 대성산업을 손에 넣는 거죠. 손 치워요. 제가 정 실장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쳤죠. 20년 동안 개처럼 일하면서 미쳐갔죠. 정 실장 눈빛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당신도, 사모님도 내 손바닥 아니에요. 회장님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이 협박하고 있다고. 말해봐요. 누가 믿을 것 같아요? 정 실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20년 동안 회장님 곁을 지킨 충직한 집사.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
누구 말을 믿겠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방으로 돌아가세요. 내일 DNA 결과 나올 때까지 얌전히 있으면 돼요. 정 실장이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2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갇혔습니다. 이 집에, 이 거짓말 속에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파출부로 일하러 왔을 뿐인데. 그때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엄마. 무서워. 비 오는 날. 어린 제가 누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엄마가 있잖아. 서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엄마는 서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따뜻한 품.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은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엄마. 엄마.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정신 차렸구나. 낯선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강에서 건져 올렸단다. 엄마는? 우리 엄마는요? 엄마, 너 혼자였어. 아무도 없었어.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어린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이름이 뭐니? 서윤이요. 성은? 부모님 이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대요. 기억 일부가 사라졌대요. 신원 파악이 안 되네. 실종 신고도 없고. 결국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인천 소망의 집. 그곳에서 16년을 자랐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도 잊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한미라. 그게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기억났습니다. 저는 박서윤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물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친딸을 버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씨. 저예요. 사모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네. 사모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오네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어요. 사모님, 말할게요. 진짜 진실을. 25년 동안 숨겼던. 사모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서윤이랑 한강 다리에서 만났어요. 결혼 문제로 싸우려고. 네. 서윤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화가였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한. 그래서 반대하셨고요. 네. 재벌집 딸이 그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사모님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반항했어요. 엄마는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돈만 안다고. 그래서요. 제가 화가 나서 뺨을 때렸어요.
사모님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가 비틀거리면서 난간 쪽으로 밀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뻗어서 밀었어요. 사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화가 나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물에 빠졌고 손을 뻗었어요. 구하려고.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그냥 봤어요. 떠내려가는 걸. 아니에요.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수영을 못해요. 물이 무서워요.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서 봤어요. 내 딸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걸.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거짓말했어요. 혼자 산책 나갔다가 사고 났다고. 시신을 못 찾았죠. 네. 한 달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장례는 빈소로 치렀고요. 네. 관에 아무것도 넣지 못했어요. 서윤이가 없었으니까. 사모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찾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있는지. 혹시 모르잖아요.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하지만 신원불명 소녀는 없었어요. 고아원에 있었는데요. 고아원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일부는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이대로 죽었으면 싶었어요. 왜요? 살아 돌아오면 제 죄가 드러나니까. 제가 딸을 죽이려 한 게 들통나니까. 그래서 눈 감고 살았어요. 서윤이는 죽었다고. 그게 낫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16년. 고아원에서 16년 살았어요. 부모 없는 아이로. 미안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 돌려주세요. 엄마 손잡고 자란 기억. 가족의 사랑. 그걸 돌려주세요. 미안해요. 정말. 그만해요. 이제 그만. 저는 사모님을 밀쳤습니다. 사모님이 문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서윤아. 서윤 아니에요. 저는 한미라예요. 당신 딸 아니에요. 하지만 나가요. 사모님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엄마는 저를 죽이려 했고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편하게. 재벌 부인으로. 반면 저는 고아원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가난하게 천대받으며 살았어요. 왜요? 왜 저한테 이래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똑똑. 미라 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결과 나왔대요. 정 실장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DNA 결과. 제가 박서윤인지 한미라인지 이제 확실히 밝혀지는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세요. 거실로 내려오세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이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 앉으시오.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소. 회장님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눈이 서류를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보, 뭐라고 나왔어요?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서윤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박서윤이었어요.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애비가 미안하다. 25년 동안 못 찾아서. 회장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63살 노인이 대한민국 재계 거물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을 되찾으셨네요. 고맙네. 정 실장. 그런데 말입니다. 정 실장이 사모님을 봤습니다. 2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장님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가? 서윤 아가씨가 어떻게 강에 빠졌는지, 왜 사모님은 구하지 못했는지. 정 실장. 그만.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계속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정 실장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회장님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모님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여자. 아마 박서윤일 거예요. 이게 뭔가. 25년 전 그날. 제가 우연히 찍은 겁니다. 회장님 명령으로 사모님을 미행하다가 내가 언제 그런 명령을. 기억 안 나시죠? 당시 사모님 행동이 수상하다고 하셔서 정 실장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결정적 순간입니다. 사진 속 사모님이 손을 뻗어 서윤을 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사모님을 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모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밀었어요. 화가 나서. 왜 우리 딸을. 결혼 문제로 싸우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회장님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죽이려 한 거요. 실수였어요. 진짜 실수였어요. 실수라고. 회장님이 사모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25년 동안 고아원에서 고생한 게 실수 때문이라고. 죄송해요. 이 사람아. 회장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이 모든 걸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정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아가씨. 아니 회장님 따님. 뭐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결정하셔야죠. 뭐리요? 사모님을 경찰에 신고할 건지 아니면. 정 실장이 웃었습니다. 제 제안을 들어주실 건지. 무슨 제안이요? 간단합니다. 사모님 죄를 덮어주는 대신 대성산업 주식 30%를 제게 주시는 겁니다. 미쳤어요. 미치긴요. 합리적인 거래죠. 정 실장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사모님한테도 같은 제안했습니다. 주식 20%.
합치면 50%. 저는 대성산업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당신, 이 모든 게, 네, 다 계획이었죠. 정 실장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실 DNA 검사 결과 제가 조작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진짜 박서윤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죠. 일단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으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믿고 싶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결과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원본.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0%.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박서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닮은 남일 뿐이에요. 우연히. 그럼 제 기억은, 한복은 착각이었겠죠. 아니면 제가 심어준 거든가. 정 실장이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안 비밀을 모두 알아냈습니다. 박서윤 아가씨 사진도, 옷도, 모든 걸.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군요. 똑똑하시네요. 닮은 사람 찾아서 기억 조작하고 DNA 조작하고 왜 이런 짓을. 돈이죠. 3천억. 대성산업 주식 50%면 그 정도 가치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박서윤이 아니에요. 그냥 한미라예요. 고아원 출신 파출부. 어때요? 제 연기. 완벽했죠. 정 실장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인만 하세요. 그럼 모두 행복해집니다. 사모님도 감옥 안 가고, 회장님도 딸 찾았다고 기뻐하고. 거짓말인데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믿으면 진실이죠. 저는 계약서를 쳐다봤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 30%, 3천억 원 어치. 안 해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거짓말로 살고 싶지 않아요. 후회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왜? 무슨 일인가? 저는 박서윤이 아닙니다. 뭐라고? DNA 결과가 조작됐어요. 정 실장이. 회장님이 정 실장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허튼 소리입니다. 회장님. 정 실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주식 받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결과예요. 저는 정 실장이 보여준 서류를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0%. 회장님이 서류를 보더니 힘이 빠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냥 닮은 남입니다. 죄송합니다. 희망을 드렸다가 아니야.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딸이야.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한미라예요. 고아원 출신 파출부. 하지만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이 거짓말에서.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씨. 사모님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해서. 괜찮아요. 저도 한순간이나마 부모가 있는 기분을 느꼈으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처럼. 저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성산업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회장님, 사모님, 정 실장. 모두 각자의 거짓말 속에서 살겠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어요. 한미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역 지하도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제자리로. 폐지를 줍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대성산업저택에서의 일주일은 꿈이었나 봅니다. 잠깐 부잣집 딸이 된 꿈. 하지만 깨어났습니다. 현실로. 미라씨, 괜찮아요?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 대저택에서는 회장님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 실장이 보여준 양성 결과, 다른 하나는 미라가 준 음성 결과. 도대체 뭐가 진짜인가? 회장님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김 과장입니다. 병원 유전자 검사실에서. 아, 김 과장. 무슨 일인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상한 일. 회장님 DNA 검사건. 결과가 2개 발급됐더라고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하나는 정상 루트로, 하나는 불법으로 유출됐습니다. 내부 조사 중인데. 그럼 진짜 결과는 정상 루트로 발급된 게 진짜입니다. 친자 관계 99.99%.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확실한가?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작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미라 씨가 정말 우리 딸이라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불법 유출자를 찾아냈습니다. 누구인가? 정 실장입니다. 정민수. 회장님 집사. 회장님 손이 떨렸습니다. 정 실장이 왜? 뇌물 받고 결과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님은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정 실장 어디 있나? 정 실장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이 사람아. 회장님이 정 실장 멱살을 잡았습니다. DNA 결과 조작한 게 당신이지. 정 실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병원에서 연락 왔네. 당신이 뇌물 주고 결과 바꿔치기 했다고. 그건 진짜 결과는 양성이야. 미라 씨가 우리 딸 서윤이가 맞다고. 정 실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어떻게 알았어? 20년 동안 믿었는데. 회장님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나? 배신이라고요. 정 실장이 웃었습니다. 비릿한 웃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개처럼 부려먹고선 배신이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저도 사람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집사 생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이용한 건가? 네. 이용했죠. 주식 받아서 떠나려고 했죠. 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여자가 계약서 찢어버렸으니까. 당연하지. 미라는, 아니 서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제 와서 딸 자랑입니까? 웃기지 마세요. 정 실장. 당장 나가죠.
어차피 경찰 오겠죠. 어디 감옥에서 후회나 하시죠. 정 실장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서윤이가. 미라 씨가 진짜 우리 서윤이래요. 뭐라고요? DNA 검사. 진짜 결과는 양성이었어요. 정 실장이 조작한 거였어요. 사모님이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서윤이가 살아있었어요. 우리 딸이 돌아온 거예요. 안 돼. 안 돼. 사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서윤이가 알겠네요. 제가 죽이려 한 걸. 여보. 어떻게 얼굴을 봐요? 날 죽이려 한 엄마를.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일단 서윤이를 찾아야 해요. 어디 갔는지. 서울역이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정 실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나? 미행시켰거든요. 혹시 몰라서. 회장님이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소. 저도 갈게요. 사모님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은 가야 해요. 사과해야 해요. 25년 늦었지만 두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밤 11시. 서울역 지하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서윤이. 우리 서윤이 어디 있을까? 회장님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기요. 한미라라는 분 아세요? 미라. 저기 구석에 있어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저는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고. 서윤아. 회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미안하다. 애비가 미안하다. 왜 여기 오셨어요? 데리러 왔다. 집으로. 전 아니에요. 박서윤 아니라고요. 아니야. 진짜 결과는 양성이었어. 정 실장이 조작한 거였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는 우리 딸이야. 박서윤이 맞아. 회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결과야. 병원에서 다시 확인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 관계 99.99%.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딸이야. 25년 만에 돌아온 우리 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사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엄마를 용서해줘. 용서. 어떻게 용서해요? 날 죽이려 했잖아요. 알아. 용서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사모님이 이마를 바닥에 찍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짜 엄마가 되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싫어요. 싫다고요. 당신들 때문에 2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아. 다 알아. 그래서 평생 속죄할게. 속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 하지만 서윤아. 사모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2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거짓말. 아니야. 매일 밤 꿈에서 봤어. 내가 손 내미는 걸. 엄마. 구해줘. 하는 걸. 사모님이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못 구했어. 무서워서. 비겁해서. 그만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내 엄마는 25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네. 매일 약 먹고, 정신과 다니고, 너 때문에 미쳐갔어.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한 번만 봐줘. 내 엄마를. 저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사모님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윤아, 일어나라고요. 엄마, 엄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 일어나세요.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서윤아. 저는 사모님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겼습니다. 25년 만에 엄마 품에.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저도 엄마 원망했어요. 많이. 그래. 원망해도 돼. 평생 원망해도 돼. 하지만 저는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저도 평생 괴로울 것 같아요. 서윤아, 대신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약속할게. 맹세할게.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돌아와줘서. 세 사람이 서울역 지하 통로에서 엉켜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저게 뭐야? 재벌이 왜 여기서 우는 거야? 쉿. 가족이 만난 것 같은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겠다. 미라 씨. 가족 찾았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수 씨 계십니까? 정 실장이 수갑을 찼습니다. 횡령, 사기, 문서 위조, 협박, 여러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정 실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정 실장이 저택을 나서며 회장님을 봤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알래. 고마웠네. 하지만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을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네. 후회할 겁니다. 언젠가. 하지 않을 걸세.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윤아. 아침 먹어야지. 사모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미라. 아니 박서윤. 이제 누구일까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랑 제가 좋아하던 거요. 응. 어릴 때 미역국만 보면 2그릇씩 먹었잖아.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할 거야. 사모님이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 한술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사모님이 반찬을 계속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너무 많아요. 아니야. 25년 못 해준 거 다 해줄 거야.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여보. 서윤이 질식하겠소. 아. 미안.
엄마가 너무 신나서 가족의 식사.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25년 만이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님이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앉아라. 네. 서윤아, 물어볼 게 있다.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네. 대성산업 상속자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 건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회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건 받아둬라. 통장이랑 카드. 이게 뭐예요? 내 명의야. 박서윤. 생활비 넣어뒀어.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10억. 이게 너무 많아요. 적은 거야. 나중에 더 줄게. 아니에요. 전 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빠, 저는요. 저는 회장님을 받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서윤아,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애들은 부모 오는데 저는 혼자 구석에서 울었어요. 미안하다. 이제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착한 딸을 둬서 그날 오후 사모님과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서윤아, 이거 어때? 예쁘지? 엄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딸한테는 최고로. 옷, 신발, 가방. 사모님은 제가 입어보는 것마다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다 살 거예요. 응, 다 사줄 거야. 너무 많아요. 많긴. 25년 못 해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행복하니? 네. 엄마, 엄마도 행복해. 정말 정말. 백화점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네. 그날 얘기 해도 될까? 어떤 날이요? 25년 전. 그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후회했어. 너 밀고 나서 바로. 네. 물에 빠진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미쳤구나. 사모님 손이 떨렸습니다. 구하려고 했어. 진짜야. 하지만 물이 너무 깊고 무섭고. 알아요.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니까. 응. 이제는 앞만 보자. 우리.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아니 원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5년 전 제가 살던 방. 핑크색 벽지, 인형들, 책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하나도 못 버리겠대요. 내가 돌아올까봐. 회장님이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서윤아, 내일부터 뭐 하고 싶니? 글쎄요. 공부. 하고 싶으면 학교 보내줄게. 일. 하고 싶으면 회사 자리 만들어줄게. 아빠, 저는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가족이랑 있고 싶어요. 밥 같이 먹고, 영화 보고, 그런 거.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회장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고아원. 파출부. 거리.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가족에게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돌아올 수 있어서.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사모님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윤아, 일어나라고요. 엄마, 엄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 일어나세요.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아, 우리 서윤아. 저는 사모님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겼습니다. 25년 만에. 엄마 품에.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저도 엄마 원망했어요. 많이. 그래. 원망해도 돼. 평생 원망해도 돼. 하지만 저는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저도 평생 괴로울 것 같아요. 서윤아, 대신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약속할게. 맹세할게.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돌아와줘서. 세 사람이 서울역 지하 통로에서 엉켜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노숙자들이 지켜봤습니다. 저게 뭐야? 재벌이 왜 여기서 우는 거야? 쉿. 가족이 만난 것 같은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겠다. 미라 씨. 가족 찾았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수 씨 계십니까? 정 실장이 수갑을 찼습니다. 횡령, 사기, 문서 위조, 협박, 여러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정 실장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정 실장이 저택을 나서며 회장님을 봤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알래. 고마웠네. 하지만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을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네. 후회할 겁니다. 언젠가. 하지 않을 걸세.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윤아. 아침 먹어야지. 사모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거울을 봤습니다. 한미라. 아니 박서윤. 이제 누구일까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랑 제가 좋아하던 거요. 응. 어릴 때 미역국만 보면 2그릇씩 먹었잖아.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할 거야. 사모님이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 한술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사모님이 반찬을 계속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너무 많아요. 아니야. 25년 못 해준 거 다 해줄 거야.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여보. 서윤이 질식하겠소. 아. 미안. 엄마가 너무 신나서. 가족의 식사.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25년 만이었습니다. 식사 후. 회장님이 서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앉아라. 네. 서윤아.
물어볼 게 있다.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네. 대성산업 상속자로 살 건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 건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회장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건 받아둬라. 통장이랑 카드. 이게 뭐예요? 내 명의야. 박서윤. 생활비 넣어뒀어.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10억. 이게 너무 많아요. 적은 거야. 나중에 더 줄게. 아니에요. 전 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빠, 저는요. 저는 회장님을 받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서윤아,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애들은 부모 오는데 저는 혼자 구석에서 울었어요. 미안하다. 이제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착한 딸을 둬서 그날 오후 사모님과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서윤아, 이거 어때? 예쁘지? 엄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딸한테는 최고로. 옷, 신발, 가방. 사모님은 제가 입어보는 것마다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다 살 거예요. 응, 다 사줄 거야. 너무 많아요. 많긴. 25년 못 해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행복하니? 네. 엄마, 엄마도 행복해. 정말 정말. 백화점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네. 그날 얘기 해도 될까? 어떤 날이요? 25년 전. 그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엄마도 후회했어. 너 밀고 나서 바로. 네. 물에 빠진 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미쳤구나. 사모님 손이 떨렸습니다. 구하려고 했어. 진짜야. 하지만 물이 너무 깊고 무섭고. 알아요.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니까. 응. 이제는 앞만 보자. 우리.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아니 원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5년 전 제가 살던 방. 핑크색 벽지, 인형들, 책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하나도 못 버리겠대요. 내가 돌아올까봐. 회장님이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서윤아, 내일부터 뭐 하고 싶니? 글쎄요. 공부. 하고 싶으면 학교 보내줄게. 일. 하고 싶으면 회사 자리 만들어줄게. 아빠. 저는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가족이랑 있고 싶어요. 밥 같이 먹고, 영화 보고, 그런 거.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회장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고아원. 파출부. 거리.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가족에게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돌아올 수 있어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연보라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윤아, 나와봐. 엄마가 정원에서 부르셨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예요? 엄마, 이거 봐. 매화 폈어. 예쁘다. 너 어릴 때 매화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한복에도 매화수를 놓았잖아. 그랬구나.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의 추억, 물에 빠졌을 때 잃어버린 기억들. 괜찮아. 천천히. 새로운 추억 만들면 되잖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엄마. 함께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서윤아. 네. 행복해. 네. 행복해요. 엄마도. 진짜 행복해.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창백하고 수척했는데 지금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약은 끊었어요. 네. 정신과도 안 가요. 이제. 잘했어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돌아와서. 그날 오후. 아빠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나와봐. 네. 아빠, 같이 나가자. 아빠랑. 어디요? 비밀이야. 차를 탔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천 소망의 집 고아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자란 곳이라며. 네. 16년 동안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들어가 볼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선생님이 맞아주셨습니다. 저기, 저 여기서 자랐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찾아보시려고. 네. 원장실로 갔습니다. 새로운 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미라. 한미라. 찾아볼게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한미라. 23년 전 입소. 제가 들어올 때 뭔가 기록이 있나요? 잠시만요. 경찰 조서가. 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강에서 구조. 신원 미상. 머리 부상으로 기억 상실. 그게 다예요. 네. 부모 찾기 공고도 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애비가 못 찾아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 찾았잖아요. 고아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놀았겠죠. 그랬겠지.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으앙. 아파요. 여기 봐. 반창고 붙여줄게.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 붙여줬습니다. 이제 안 아파.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천만에. 조심해서 놀아.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착하다. 우리 딸.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무슨 사랑? 여기선 사랑 못 받았잖아. 아니에요. 원장 선생님이 잘해주셨어요.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아빠 엄마 있으니까.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저기요. 응. 고아원에 후원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제 이름으로요. 박서윤 장학금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아빠가 웃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빠가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백화점에서 본 옷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아. 네. 엄마. 다음 주에 가족 사진 찍으러 가자. 가족 사진이요. 응. 우리 셋이서. 좋아요. 25년 만에 찍는 거니까. 예쁘게 찍자. 네. 그날 밤, 제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석 달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 오늘은 고아원에 다녀왔다. 아빠랑 같이.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같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직 앉아. 네. 일기 쓰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 옆에 누워도 돼. 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네. 미안해. 25년 동안. 엄마. 이제 그만해요. 괜찮다니까. 아니야. 아직도 가끔 꿈을 꿔. 내가 물에 빠지는 꿈. 엄마. 그럼 벌떡 일어나. 내 방으로 뛰어가. 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인지, 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진짜예요. 응, 알아. 그래도 자꾸 불안해.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 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엄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착한 딸이어서. 엄마도 좋은 엄마예요. 아니야. 엄마는 많이 부족해. 아니에요. 최고예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어린 시절. 들었을 그 노래. 이제는 기억나지 않지만 왠지 익숙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매화 향기가 났습니다.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 25년 만에 되찾은 가족.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악몽을 꿨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아빠는 가끔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테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윤아, 아침 먹자. 아빠가 부르셨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식탁에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의자를 당겨주셨습니다. 앉아. 감사합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서윤으로서의 삶. 아니, 한미라이자 박서윤으로서의 삶. 과거도, 현재도 모두 저였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헤쳐나갈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들었지만 이겨낸 순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선 기억.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 여러분이 계신 그곳. 혼자시든 가족과 함께시든.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따뜻한 복과 평안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